안녕하세요. 나미는 지금 사가현으로 향하고 있는 차 안입니다. 썸네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파 미이라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가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요괴 하면 반드시 나오는 요괴 중 하나입니다. 가파쿠와 여름방학을 이라는 영화도 있을 정도로 가파는 일본에서 친근한 요괴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요괴라고 합니다. 일본은 여러 지역에서 가파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으며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몸을 띠고 머리 중앙부에는 접시가 있어 접시에 물이 차 있다고 합니다. 등에는 등껍질을 메고 있으며 손과 발에는 물갈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가파 미이라를 보관하고 있는 주조장은 어디인가 하면 마츠우라 이치 양조장으로 지도에 보이시는 후쿠오카현 옆에 있는 사가현의 이마리시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하가타 역에서는 차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향하면 이런 루트로 갈 수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주조장 근처에 구스크역이 있어서 그 역에서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7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량을 렌탈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석상을 보면 가파 미이라가 있는 곳에 잘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간판에도 가파 미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찾아온 듯 싶어요. 차량은 주조장 맞은편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조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좌측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를 향해 안으로 들어가면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던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 동상들. 실내를 들어서게 되면 옛날에 주조장 사장님께서 수입한 오토바이가 반겨줍니다. 뜬금없이 오토바이가 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집주인께 여쭈어보니 당시에는 희소성이 있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조장답게 술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작은 모형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파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무수히 많은 가파가 있는 그림이며 술을 마시는 가파 그림도 있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주조장에서 만든 술 시음 및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시음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가파 컬렉션들입니다.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파 굿즈들을 모아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모으셨냐고 여쭤보니 직접 가져다 놓은 것도 있지만 가족분들, 심지어는 이 주조장이 존재를 아는 고객들이 기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가파 굿즈들은 전국 각지에 있던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 전역에 가파와 관련된 전설이 많다는 것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가파 굿즈가 있다는 것에 놀라고 아기자기 귀여운 것도 많아 저도 사고 싶었답니다. 점점 가파 미이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듯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실내에서는 1955년도부터 1965년에 실제 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을 전시해 두었더라고요. 도구의 이름이나 사용 방법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파 굿즈도 있었지만 만화도 많았답니다. 그 중에서도 고지마코라는 만화가의 작품도 있었답니다. 이 그림도 역시 가파를 소재로 한 그림이랍니다. 리뷰를 보니 이 작가의 그림이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림에 무지하여 잘 알지는 못했지만 혹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작가들의 가파 그림과 유명인들의 사인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연예인들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도 한 재미이겠어요. 저는 아는 연예인 딱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찾을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드디어 가파 미이라가 있는 주조장 안쪽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께 가파 미이라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단상의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단 확실히 잘 보이죠? 저게 가파 미이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이라의 모습이었고요. 크기는 약 70cm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살짝 정수리 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접시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등 쪽에는 등껍질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뼈가 있네요.
다른 각도로 보았을 때는 이런 모습인데요. 손과 발도 명확하게 잘 붙어 있고 잘 보입니다. 유리의 빛이 반사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갑바라고 생각하고 보면 갑바인 것 같았습니다. 주조장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자세한 설명에 따르면 발가락이 앞발에는 3개, 뒷발에는 5개로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갑바 미이라일까요? 이게 갑바 미이라가 들어가 있던 나무 상자라고 해요. 1965년에 집의 지붕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지붕 아래에 이상한 상자가 있다고 알려주어서 직접 봐보니 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자가 있었던 장소를 사진으로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주조장의 천장의 뼈대도 미라가 발견된 시점의 천장과 같다고 하는데요. 혹시 또 하나 없나 하고 둘러보았답니다. 이렇게 갑바 미라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실제 갑바의 미라일까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만들었거나 조작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주조장 자체가 300년이 넘었고 가업으로 이 주조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갑바 미라를 발견한 17대 손의 말에 의하면 집에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 대대손손 전해져 오고 있었다가 우연히 집의 지붕을 교체하면서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 미라가 갑바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자 겉표지에 가하그라고 쓰여있는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하그는 중국의 물의 신으로 불리우는데 중국의 가하그가 일본으로 넘어와 지금의 갑바로 되었다는 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왜 이 주조장에서 이 갑바 미라를 손에 넣었을까요? 사이트에 그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선조들이 살았던 곳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 그 강에 갑바가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때 이 미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만드는 주조장에서는 품질 좋은 쌀과 좋은 물이 중요한데 당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어떤 시절이라 좋은 물이 나오는 우물을 찾을 수 있도록 기원하기 위하여 갑바 미라를 모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갑바는 깨끗한 물에 사는 습성과 물을 깨끗하게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현재 이 주조장에서는 이 갑바 미라를 가하그라는 신으로 모시면서 마시는 물을 이용한 술을 만들 수 있도록 기리고 있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호기심으로 갑바 미라를 보러 달려왔는데요. 실제로 갑바 미라를 볼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좋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갑바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미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다는 조상들이 남겨놓은 가업과 저 미라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주조장에서 처음 도착하고 내부를 구경하는 과정에서 주조장 사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응해 주셔서 기분 좋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사과현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미스터리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남이는 지금의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